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거쳐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고 가장 많이 할 게 뭐라 그랬죠? 오음의 법칙. 자, V는 IR이라고 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고, 뭐 이거의 변형된 형태들을 우리가 뭐 식이 3개로 나오는 게 있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 KCL과 KVL을 배웠어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로 해석을 앞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법칙들이 더 들어갈 텐데,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게 뭐 Y 델타 변환에 대한 걸 했었죠. Y 델타 변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임새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쓰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네 번째가 일단 이번에 노드 어널리시스랑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 뭐였지?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KCL을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자, 오늘 이제 또 다뤄야 될 내용인데, 메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룹이 있을 때 그 룹 안에서의 메쉬 커런트라는 거, 전류를 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해석법이었고,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KVL을 썼었어요.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이 결국 쓰이는 거예요. 쓰여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고,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아마 2장이 다 끝날 거고, 이제 3장, 잠깐만, 우리가 지금 3장 하고 있지? 맞나? 그렇죠. 예, 3장 하고 있죠. 오늘 3장이 다 끝날 거고, 이제 시간이 되면 4장으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추가될 거예요. 이제 4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4장에 이제 그러니까 포함되는 내용이고, 자, 아마 여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법칙, 혹은 뭐 규칙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몇 번 얘기했었는데, 태분행 노튼 변환법, 혹은 전원 변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자, 전압원과 전류원이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공식 규칙이에요. 자, 어떤 회로에 전압원이 있어요. 전압원이 있는데, 뭐 전압원만 있으면 좋은데, 뭐 전압원 전류원이 막 섞여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은 우리가 하나의 전압원으로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은 또 하나의 전류원을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회로로 간략화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수 없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분행 노튼 혹은 전원 변환 법칙과 같은 경우는 회로를 간략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내용이 쉽지는 않아. 일단 뭐 미리 얘기를 하면, 태분행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복잡한 회로더라도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간략화할 수 있다라는 게 태분행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회로가 있어도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 얼마나 내용이 어렵겠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포기 기간 전에 이거를 다뤘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만뒀을 텐데, 좀 약간 늦게 다뤄서 기대해. 알겠지? 자, 노튼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튼 변환이에요. 이 두 개는 생각보다 자주 쓰여요. 자주 쓰이고, 대신에 이제 좀 그러니까 이 간략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뭐 내가 지금 겁을 주고 있긴 한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요런 것들을, 여기 앞에 4가지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고,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고,
여기까지 다루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4장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있는 요 내용까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뭐 몇 개 있는데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역수분의 1을 역수분의 1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걔를 다시 뒤집어 줘야 되지. 그렇죠? 그걸 다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병렬 연결 저항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합쳐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 자, 어느 시점에서 이 회로를 바라볼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있을 거예요. 그 전원을 공급하는 그 위치에서 회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관측 시점을 정하고 관측 시점을 정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을 먼저 찾아주고 그리고 그 가장 멀리 있는 저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저항을 또 찾아줘서 그것들 사이에 병렬 연결일지 직렬 연결일지를 파악하고 합성을 한 다음에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뭐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메쉬 해석법에 대한 얘기고 메쉬 해석법에 대한 얘기고 자, 메쉬 해석법은 어떤 것을 왜 쓴다? 자, 메쉬 커런트. 다시 말하면 룹 안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 메쉬 커런트는 문제에서 좀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에서 요게 주어지진 않아. 요 방향이 주어지진 않고 대신에 이건 주어져야겠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1, I2라고 하는 요 전류는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I1, I2, I3를 구하라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문제가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주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건 요거는 대문자 I1이에요. 자, 그리고 대문자 I2가 있고 대문자 I3가 있고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지금 룹에 흐르는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소문자 I1, 소문자 I2로 적혀 있지. 그렇죠? 우연이 어디 있지? 황도현. 응, 나를 봐야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I3. 어떻게 구한다라는 게 지금 이 관계식 안에서 자, 스몰 i1과 스몰 i2, 그 다음에 대문자 i1, 대문자 i2, 대문자 i3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문자 i1은 대문자 i1은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안쪽을 도는 전류를 i1으로 봤어요. 자, 지금 여기 요 대문자 i1이 있는데 이 대문자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자, 전류가 그러니까 요런 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가 브랜치라고 하는데 브랜치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합쳐지거나 나눠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같은 전류가 모두 다 흘러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 여기 아래쪽 노드 있고 위쪽 노드 있을 때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분홍색 노드 아니 분홍색 노드가 아니라 분홍색 저기 지금 룹이 아니라 도선 안에서는 같은 전류 흘러야 되죠? 같은 전류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I1이야. 대문자 I1. 그러면 여기도 어떤 점을 잡아도 대문자 I1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안쪽에 룹 혹은 메쉬 커런트를 잡았을 때 이 메쉬 커런트가 여기 가운데 있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내가 용어를 설명하진 않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걸 커먼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커먼 브랜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의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몰 i1과 대문자 i1은 같은 전류로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요거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 지금 그러면 같은 느낌으로 요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요 전류가 있는데 이 도선은 밖으로 나가는 도선 없고 들어온 도선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도선상에서는 다 같은 전류일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그 전류가 I2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디를 잡아도 I2여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메쉬 커런트를 잡았는데 저 메쉬 커런트는 커먼 브랜치를 제외한 곳에서의 전류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겠어? 대문자 I2와 소문자 I2가 같은 전류가 되어야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커먼 브랜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I3가 요 왼쪽, 그러니까 얘를 1번 메쉬라고 그러고 얘를 2번 메쉬라고 할 때 1번 메쉬와 2번 메쉬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두 개의 전류가 합쳐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공통으로 지금 걸쳐져 있는 거죠. 자, 요 위쪽에서의 전류는 뭐 I3를 다 동일할 거고 근데 그 I3가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이고 I1은 이렇게 흐르고 I2는 이렇게 흐르겠지. I1, 그러니까 스몰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전류고 스몰 I2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전류예요. 그런데 I3의 전류의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I3라고 하는 거는 자, 대문자가 아니라 물론 이제 대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죠. 스몰 I1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스몰 I2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로에 I1, I2, I3가 있지만 실제로는 미지수가 두 개인 회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 써있기는 미지수가 5개가 써 있어요. 소문자 I1, I2, 대문자 I1, I2, I3가 있어요. 그럼 미지수가 5개면 실제적으로는 5개의 방정식이 나와야, 그러니까 뭐 관계식이 나와야 5개의 미지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5개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메쉬 커런트 I1, 오른쪽에 있는 이 메쉬 커런트 I2만 알면 나머지 회로에 흐르는 전류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문자 I1, I2, I3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안쪽에 있는 스몰 I1과 I2, 그러니까 메쉬 커런트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메쉬 해석법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KCL과 KVL 중에 KVL을 쓰는 거지. 룹에 적용하는 게 KVL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동법이면 만족한다라고 설정을 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렇죠? 자, 1번 메쉬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야.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놔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네. 그러면 상승된 전압 15V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5V는 자, 전압 강화가 얼마냐는데 5옴 저항에 스몰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 다음, 자, 여기 10옴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자, 가운데 있는 저 커먼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간다고 봤을 때 얼마였지? 스몰 I1 마이너스 스몰 I2였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저항 15옴, 전류 스몰 I1 마이너스 I2. 마지막으로 여기 10V만큼의 전압 강화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0. 요거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메쉬 봅시다. 자, 두 번째 메쉬로 넘어가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시계 방향으로 주어졌으니까 얘에 맞춰서 수동부호 규정을 그러니까 정해보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네.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I2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 상승이 10V만큼 있네요. 그쵸? 1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다 전압 강하지? 자, 일단 얘부터 봅시다. 6옴에 대한 전압 강화를 보면, 자, 6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치? 그리고 4옴 같은 경우는 더하기 4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 얘를 봅시다. 자, 10옴 같은 경우는 일단 10을 곱해주고, 자, 괄호 안에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잡았어요?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로 잡았어. 그 얘기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류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커먼 브랜치를 흐르는 전류가 I1-I2가 아니라 I2-I1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I2-I1을 계산하면 자, 이것을 써주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 자, 여기 1번씩 있고 여기 2번씩 나왔지? 자, 두 개의 식이 있고 미지수가 I1, I2 두 개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풀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뭐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I2라고 하는 스몰 I2가 1A 그리고 스몰 I1이 자, 역시나 여기 1A 전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대문자 I1은 소문자 I1이라고 하는 전류랑 같다고 했으니까 역시 답이 1A 나오고 대문자 I2는 소문자 I2랑 같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1A 나오고 마지막 대문자 I3는 자, 아까 대문자 I3는 방향이 여기 있는 요 스몰 I1과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얼마? I1-I2가 되는 거고 그게 0이래. 가운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뭐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뭐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가령 여기에 뭐 전류원이 2A 전류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I2라는 거를 미지수로 두면 안 되고 자,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방향으로 도는 전류를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숫자를 대입하면 되죠. 얼마? 마이너스 2A가 되면 되겠지? 지금 전류원이 흐르는 방향과 내가 안쪽에 정해놓은 메쉬 커런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알겠지? 요 경우만 주의하면 돼. 전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수를 잡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고 안 풀려요. 그래서 전류원이 있으면 이 전류원을 어떻게든 이 안에 숫자로 넣어줄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크라마의 법칙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식 그대로 나왔고, 자, 크라마의 법칙, 뭐, 복습은 안 했지만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메쉬 커런트를, 아니, 메쉬 해석법을 계속, 예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I1과 I2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자, 여기 종속 전화번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자, 종속 전화번 혹은 종속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자, 뭔가의 개인이 쓰여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V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V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1옴 저항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에 해당되는 거고, 자, 전압을 확인할 때는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고 마이너스가 어느 방향인지 항상 확인해야 돼. 그거를 확인해 줘야 이 값을 주변에 있는 전류와 저항 간의 곱으로서 우리가 V를 표시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껴있는 커먼 브랜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I1에서 I2를 빼야 될지 I2에서 I1을 빼는 게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자, 요 V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돼? 미지수가 3개야. 근데 가운데 껴있고 우리가 오메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없앨 수 있어요. V를 우리가 I1과 I2의 관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지금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전류가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V라고 하는 전압은 오메 법칙을 쓸 거라서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될 텐데 저항 값이 1옴이지? 자, 그럼 이제 전류값만 고민하면 돼요. I2-I1이에요. 자, 집중.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I1-I2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봤던 이유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순방향이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구해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I1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 I2를 뺐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일부러 어려우라고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전류의 방향은 I2의 방향과 같죠. 그리고 I1의 방향은 수동부 규정에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I2 마이너스 I1으로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2 마이너스 I1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쓰여 있지.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V를 I2와 I1의 관계식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로 줄었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 왼쪽 룹, 그러니까 여기를 1번 룹이라고 합시다. 1번 메쉬라고 합시다. 1번 메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수동부 규정을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물론 여기 가운데 껴있는 1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기 설정되어 있긴 한데 저건 나중에 고려해 주자고. 그러니까 저걸 또 중간에서 뒤집어 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동부 규정에 맞춰서 설정해 주는 게 나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 상승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전압 강화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전압 상승은 없으니까 0. 전압 강화를 보는데 일단 여기는 2옴부터 봅시다. 2옴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I1. 그렇지? 오메가 법칙이니까 2 곱하기 I1 더하기. 자, 여기 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V가 여기 쓰여져 있는 얘고. 그래서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요 2옴. 2옴 같은 경우도 전압 강화가 있는데 자, 전압 강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2옴은 쓰이는 게 맞는데 전류값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자, 지금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순방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역방향이니까 순방에서 역방향을 빼주면 되지. 그래서 얼마? I1에서 I2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1옴. 이번에는 내가 플러스를 위쪽,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놨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나 1에 I1 마이너스 I2가 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더하기 1 곱하기 I1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되어서 쓰여져 있는 게 자, 여기 있는 요 식이에요. 요게 1번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메쉬에서 봅시다. 자, 두 번째 메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요 I2를 기준으로 수동보 규정을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전압 상승이 하나 있네요. 30V만큼의 전압원이 전압 상승을 만들고 있어요. 자, 30은 자, 요거부터 볼게요. 3옴 저항에 지금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3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 다음 여기 1옴 저항에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1옴 같은 경우에 전압 강화가 있는데 I2가 순방향, I1이 역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더하기. 자, 여기는 요거 합시다. 자, 여기 2옴 저항 같은 경우도 아래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순방향이니까 I2에서 I1을 뺀 만큼이에요.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2번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자, 1번식과 2번식을 가지고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4, 마이너스 3.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 그리고 7, 그리고 0, 30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역행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하는 거고, 자, 디터미넌트를 구해주게 되면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걸 빼주면 되지. 그래서 자, 25가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자,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우리가 A라고 A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A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각각 곱해주면 I1과 I2가 나오게 되지. 그리고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을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분의 1로 표현하고 얘랑 얘 위치 바꾸고 얘네들은 서로가 아니라 각각 부호를 바꿔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I1 값은 5분의 6, I2 값은 5분의 24가 나와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I1 값과 I2 값을 다 구한 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요 I 값을 구해라 라는 것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저 I 값은 얼마일까? 준아야. I1과 같은 값이죠? 그러면 여기 I1 값인 5분의 6 암페어가 되겠죠. 잘했어.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뭐 아까랑 비슷한데 이제 메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자, 메쉬가 하나 더 늘어난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메쉬 커런트 I0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I0라고 하는 거는 여기 흐르는 요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종속 전화번이 하나 있는데 종속 전화번의 값이 4I0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I1, 스몰 I2, 스몰 I3가 있는데 얘네들만 가지고 문제를 표현하면 미지수가 3개, 그리고 식이 3개가 나올 수 있겠죠. 각각의 메쉬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거니까 식이 3개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러면 자, 여기 대문자로 표시된 대문자 I1, 아니. 대문자 I0와 I1, I2, I3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면 되겠네. 그쵸? 대문자 I0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치? 그리고 자, 요 위치를 흐르는 전류인 거야. 자, I0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여기 딱 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죠. 그치?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값이 달라지는 구간인 거지. 여기도 아래쪽 노드를 기준으로 달라져요. 길이 하나가 아니라 길이 2개가 돼. 그러면 전류가 그러니까 분배되어서 나갈 수 있겠지. 뭐 그럴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분배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도 다른 전류예요. 그러면 I0라고 하는 저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요 구간이야. 저 구간은 지금 보면은 1번 메쉬와 2번 메쉬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서로 공유하는 것이지. 그러면 1번 메쉬에서의 커런트와 2번 메쉬에서 커런트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I0의 방향과 일치하는 게 어떤 거고 일치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보면 되죠. 자, I0의 전류 방향과 일치하는 거 I1. 그치? 이렇게 흐르니까 I2는 이렇게 흐르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자, I0는 I1-I2로 나타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 메쉬에서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저거에 맞춰서 수동보 규정을 적용할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러면 전압 상승이 하나 있고 전압 강화가 2개 있어요. 자, 전압 상승 같은 경우에는 자, 24V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일단 10옴 저항이 있으니까 10은 써주고 전류는 자, I0와 같은 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그쵸, I1과 I2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I1 마이너스 I2로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여기 12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순방향이에요. 그리고 얘는 왼쪽에 있는 메쉬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메쉬가 서로 맞닿아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얘는 I1과 I3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방향이 I1이 순방향이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방향이니까 1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로 써주면 되겠네. 그치? 이게 1번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이고 그렇게 써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응. 아, I3. 예, 맞아요. 요거 I3, 3. I1 마이너스 I3. 좋은 지적이에요. 자, 방금 뭘 실수했었냐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요 12옴 같은 경우는 I1 전류와 I3 전류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I1이 순방향으로 아까 설정했지. 그치? 그래서 I1에서 I3를 뺀 것이 맞아요. 요 표현이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1번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자, 2번 메시 봅시다. I2 전류를 기준으로 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했지만 전압 상승은 없죠. 전압 상승 0. 그리고 24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자, I2만 흐르고 있으니까 I2. 그리고 자, 여기 4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순방향인데 I2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I3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역방향이죠. 그래서 자 4옴 곱하기 I2 마이너스 I3가 될 거고 자 여기는 이 10옴 같은 경우는 I2는 순방향, I1은 반대 방향이죠. 역방향이죠. 그래서 자 10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요 식이에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래쪽에 있는 요식 같은 경우는 자, 요 I3 전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읍시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전압 상승이네요. 아, 자, 전압 강하네. 자, 전압 상승 0,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 일단 얘부터 봅시다. 4 곱하기, 자, I3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I3 마이너스 I2가 되겠지. 4 곱하기 I3 마이너스 I2 더하기 자, 여기 12온 같은 경우는 I1과 I3가 맞닿아 있고 I3가 순방향, I1이 옆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12 곱하기 I3 마이너스 I1 그리고 얘죠. 4I0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지. I0가 아까 어떻게 됐지? I1에서 I2를 뺀 거였어요. 그치? 우리가 구한 거가. 그래서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를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이게 3번식이에요. 자, 미지수가 3개, 미지수가 3개, 그리고 방정식이 3개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크라마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운 것이 자, I1, I2, I3, I1, I2, I3, 자, I1, I2, I3의 순서로 썼고 앞에 있는 개수들만 따오면 자, 11, 그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리고 자, 마이너스 5, 19,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I1, I2, I3 쓰고 뒤쪽에 있는 상수항들 12, 0, 0을 써주면 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썼고 자, 이것에 대한 디터미넌트 구할 때는 자, 얘와 이거 그리고 얘와 이거. 근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 그랬어요. 안 써줘도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와 얘의 디터미넌트의 곱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192라는 게 나오고 자, 지금 뭐 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I1을 구하기 위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고 얘 대신에 얘를 넣어줘서 구한 게 델타 1. 자, 여기는 얘 대신에 얘를 넣어줘서 구한 게 자, 델타 디터미넌트 2. 그다음에 얘 대신에 얘를 넣어줘서 구한 게 여기 디터미넌트 3. 그러면 I1 같은 경우는 자, I1 같은 경우는 전체 식의 디터미넌트 분의 디터미넌트 1. 그다음에 I2 같은 경우는 전체 식분의 디터미넌트 2.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I0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였고 I1에서 I2를 뺀 전류로 놓을 수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I1-I2가 되고 그 값이 1.5A가 나온다. 질문. 자, 우리가 스포노드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렇죠? 스포노드라고 하는 거는 뭔 소리야? 뭐라고? 어? 아, 또 슈리가 대답을 했어? 어. 자, 우리가 스포노드라는 걸 배웠어요. 스포노드라고 하는 거는 전화번이 껴있는 경우에 그 전화번을 포함한 큰 노드를 하나 그릴 수 있다고 했었고 대신에 전화번의 양 끝에서의 전압값은 노드 전압값은 다른데 그냥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파악해서 식을 하나 줄여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자, 그라운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드 전압값이 전압원의 값과 같아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자, 여기는 메쉬 커런트와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원이 포함된 메쉬의 경우에 우리가 메쉬를 하나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슈퍼 메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가운데 6A라고 하는 전류원이 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요 가운데 있는 내가 지금 표시한 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요 구간 안에서는 전류가 무조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6A. 그치? 무슨 얘기냐면 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6A 전류가 무조건 저기서 흘러주면 돼. 그러면 자, 여기서의 메쉬 커런트가 I1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I1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2가 있대. I1과 I2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I2를 없앨 수 있겠지. KCL을 이용하면. 이 노드에서 I1이 들어가고 있고 I2가 여기 이 노드에서 I2가 나가고 있고 I1과 6A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계식이 되는 거고 I2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I1 플러스 6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미지수가 2개인 혹은 3개인 식이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인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경우에 자 이미 요것을 우리가 I1 더하기 6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여기서의 6A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없애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신에 왼쪽 부분은 I1이라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 오른쪽 부분은 I1 더하기 6A라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식이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에 있던 그 커먼 브랜치를 없애버리고 자, I1과 I2가 동시에 흐르는 걸로 보는데 I2 값을 우리가 I1 더하기 6A로 보고 자, 하나의 메쉬 커런트가 흐르는 것처럼 해석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전류값이 다른 것을 고려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메쉬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 2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전압 강화가 6ohm에서 전압 강화 10ohm 그리고 4ohm에서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6ohm 저항의 전압 원 값은 아니 전압 강화 값은 얼마겠어? 6ohm 곱하기 I1이에요. 자, 10ohm에서의 전압 강화 값은 얼마냐 하면 자, 아까 10ohm에서의 전류는 I2여야 되는데 I2가 I1 더하기 6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10 곱하기 I1 더하기 6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로 I1 더하기 6A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니까 4 곱하기 I1 더하기 6. 자,
식 하나고 미지수 하나죠? 그렇게 해서 I1 값을 구하면 여기서 I1 값을 구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3.2A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I2라고 하는 게 I1 더하기 6이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여기 는이 빠졌다. I2는 2.8A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못 푸냐? 그냥 풀어도 돼. 여기서 I1, 여기서 I2 계산하되 여기서의 그 뭐지? 전류 관계식을 우리가 I2 마이너스 아니 I2 플러스 6은 I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되거든요. 아직 맞나? 지금 헷갈리네. 여기서 I1 들어가고 I1은 I1 더하기 I6은 I2다라고 풀면 되는데, 자, 이렇게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관계식이 이렇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놓고 여기서 전압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어지지 않으면 저거는 풀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냥은 그러니까 요게 주어지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뭐 아래쪽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로 뭐 얼마 뭐 10V 걸려 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자, 우리 또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 3장에서의 마지막 예제일 거고, 자, 슈퍼 메쉬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이제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될 유형의 문제가 될 텐데, 자, 지금 봅시다. 여기 전류원이 하나 있고, 이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전류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우리가 전류원을 우리가 개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메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류원 위치를 개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전류원이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전류원이 개방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쪽 전류원은 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전류원이 IG1이라고 하는 전류를 공급하고 있고 I3라고 하는 전류 값과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겠지. 그치? 또 이렇게 쉬고 왔더니 다들 이렇게 또 멍해져 있나. 자, 다시 얘기할게요. IG1이라고 하는 전류값이 이 방향으로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I3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시계 방향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I3와 IG1이라고 하는 전류 값은 서로 반대지만 크기는 같겠죠. 부호만 다른 거지. 그러면 I3라고 하는 전류 값은 우리가 미지수로 둘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이너스 IG1이라고 두면 돼. 물론 이제 IG1이라고 하는 게 문자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IG1이라고 하는 전류원 값은 주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저게 10A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10A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메쉬예요. 이 메쉬는. 그러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없다라고 생각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I3라고 하는 전류가 얘에도 영향을 미치고 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알겠죠? 자, 그게 슈퍼메쉬의 개념이고, 자, 여기 가운데 껴있는 얘 같은 경우는 IG2라고 하는 전류가 윗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I1 지금 I2라고 하는 요 전류의 영향을 받고 있죠. 서로 주고받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일단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얘를 개방시킬 수 있어요. 방금 전에도 개방시켰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왔었는데, 자, 개방시키는 경우에 여기 이온 저항은 어떻게 하느냐? 개방시켜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온 저항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이온 저항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항은 없지만 여기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단
여기서의 전류값은 I1이고 여기서 전류값은 I2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I2라고 하는 전류는 I1 더하기 IG2다라는 거는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회로가 나왔는데 총 3개의 메쉬가 있지만 얘 해석할 필요 없고 가운데 개방시키고 나면 이 메쉬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메쉬를 이용하면 우리가 미지수와 방정식의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여기 보면 자, unknown 값은 I1만 남게 된다. 그 이유가 I3 값은 IG1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I2의 값은 I1과 I2의 관계식에 의해서 I1으로 표시가 되니까 결국 모르는 미지수는 I1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IG1이라고 정해진 값이 나오고 여기서도 I1 플러스 IG2로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슈퍼메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전류원 부분을 없애버리고 개방시키고 대신에 이 안에서의 흐르는 전류값은 유지하고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할 텐데 그러니까 메쉬 해석을 우리가 하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전류값은 정해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방시키고 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메쉬로 보되 이쪽에서의 전류값과 이쪽에서의 전류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기억하고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전압 상승이 하나 있고 전압 강화가 3개 있어요. 맞아? 자 전압 상승 얼마? VG3만큼의 전압 상승이에요. VG3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첫 번째 전압 강화를 봅시다.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R1에서의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되느냐? 영훈아, 유영훈 대답해 볼래요? R1에서의 전압 강화. I1 곱하기 R1. 자, 저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자, 슈퍼메쉬를 할 때는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지금 우리가 얘를 개방시켜서 이 위쪽을 더 이상 해석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위쪽에서 흐르는 전류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메쉬에서도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I1 더하기 IG2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I2라고 하는 전류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단지 방정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개방시키고 메쉬의 숫자를 줄인 것뿐이야. 자, 영훈이 다시 대답해볼까 그럼? R3에서, R1에서의 전류, 전압 강화 혹은 전류값 얼마?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IG1이라고 하는 전류가 마이너스 IG1이라고 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잡으면 IG1이라고 하는 전류가 그냥 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R1의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 I1이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IG1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보면 자, R1이라고 하는 거는 I1 플러스 IG1이 되면 돼요. 자, 그럼 얘 봅시다. R2의 입장에서는 자, R2의 입장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 IG1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지금 I1 더하기 IG2라고 하는 게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두 개 다 더해주면 되겠지? R2에다가 I1 더하기 IG2 더하기 IG1을 해주면 돼요. 이해돼? 마지막 여기 R3 봅시다. R3라고 더하기고 R3라고 하는 거는 I2라고 하는 전류 혹은 I1 더하기 IG2라고 하는 전류만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I3 곱하기 I1 더하기 IG2를 계산하면 돼. 요게 여기 있는 식과 동일하고, 자, 식이 지금 메쉬가 3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지수는 I1 하나예요. 지금 IG1이라는 것과 IG2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값인데 그냥 편의상 변수 혹은 뭐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풀고 3장은 마칠까 해요. 자, 봅시다. 꽤 복잡해 보이지? 그치?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고, 그리고 I1이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전화번 있는 왼쪽, 이게 1번 메쉬라고 합니다. 1번 메쉬를 흐르고 있어요. 자, 2번 메쉬 있고, 지금 3번 메쉬 있고, 3번 메쉬와 4번 메쉬 사이에는 지금 전류원, 물론 이제 종속 전류원이지만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자, 종속 전류원이어도 우리가 개방시킬 수 있어요.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9A 전류원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메쉬 해석법을 하는데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시킬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위치를 개방을 시킬 거예요. 자, 개방시키기 위해서 i3와 지금 여기 있는 i4라고 하는 이 값들을 이제 주변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I1, 9A, I3라고 하는 전류가 서로 관계식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 지금 보면 자, 9A라고 하는 전류와 I1은 서로 방향이 일치하고, 그리고 I3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자, 가운데 껴있는 커먼 브레이크에 있는 거니까 9A와 일치하는 I1에서 일치하지 않는 I3를 빼게 되면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뭐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I1에서 I3를 뺀 게 저 도선은 가운데 있는 저 분홍색 도선을 흐르는 전류잖아. I1 마이너스 I3가 저기에 전류원이 9A짜리가 있으니까 9라는 값을 가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하나 구하고, 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은 자, I3라고 하는 것이 I1 마이너스 9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I3라고 하는 미지수 하나가 사라졌지. 자, 여기 있는 요걸 봅시다. 여기 있는 전류원이 EVX라고 하는 전류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급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 I1-9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 지금 여기 I4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I4에서 I3를 뺀 게 EVX가 되면 되겠네. 그치? EVX라고 하는 것은 I4에서 I3를 뺀 거고, I3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I1-9로 했으니까 여기서 I4-I1-9 요거를 얘랑 계산해서 I4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4라고 하는 게 I1 플러스 1VX 마이너스 9라고 나와요. 자, V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위치에서의 전압값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I1,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 I2. 그래서 자, VX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가 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회로처럼 이런 형태의 메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메쉬 하나. 단 주의해야 될 거, 이쪽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는 I1,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원래 저기서는 I3, 근데 우리가 바꿔서 I1-9,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원래는 이제 I4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계산해서 나온 게 이거. 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KVL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 해당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x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끼인 거고 I1에서 I2를 뺀 전류값에 2를 곱한 값으로 된다. 자, 지금 IY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전류값에 해당되는 거고, 저 종속 전압원의 값에 해당되는 거고, IY가 여기 있는 요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었고, 아까 지금 구한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요 값에다가 Vx 대입하고 마이너스 값 붙여주게 되면 IY 값과 같겠죠.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될 건 다 구했으니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메쉬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I2부터 봅시다. 얘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볼게요. 되지? 이렇게 봐도 되죠? 자, 그러면 지금 1옴 저항부터 보게 되면 자, 1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전압 강화예요. 아, 여기 전압 상승이 없으니까 0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얘는 전압 강화가 되는 거고 왼쪽 오른쪽의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전압 전위차를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전류 구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3IY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IY 대신에 이거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저거 너무 기니까 플러스 3IY라고 쓸게. 자, 그리고 여기서의 전압 강화 있죠. 1옴에서의 전압 강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아니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혀 있으니까 I2랑은 전류가 일치하는 방향이고 아래쪽에 있는 I1 마이너스 9랑은 전류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9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2옴 계산해야겠네요. 더하기 2옴 같은 경우는 자,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지금 여기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2옴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을 계산하면 되겠지? 자, 요렇게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요 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식이고 이렇게 정리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얘다.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메쉬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전류의 방향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봐요. 그럼 여기 전압 상승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압 상승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2볼트만큼의 전압 상승과 나머지는 다 전압 강하네요. 그래서 2볼트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다. 전압 상승이 하나 더 있다. 자, 여기 3IY만큼의 전압 상승이 또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3IY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2옴 같은 경우에, 자, 왼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이에요. 그치?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순방향, I2라고 하는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고 더하기 자, 여기 있는 여기 1옴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 있는 I2는 이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고 역방향이고 아래쪽에 있는 I1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전류는 순방향이에요. 그러면 순방향에서 역방향 빼주면 되니까 1 곱하기 자, I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I2가 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얘 계산했고, 얘도 계산했고, 얘 계산했고, 얘 계산했지. 얘 남았네. 더하기 2옴인데, 2옴 저항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얘 하나죠. 그리고 수송무 규정을 만족해요. 그래서, 자, I1 플러스 2VX 마이너스 9.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질문 있나요? 어, 개방하는 거 선택하는 기준. 자, 메쉬 방정식, 아니, 우리가 메쉬 해석을 할 때는 전류원이 있는 부분을 개방시킬 수 있어요. 독립 전류원이든 종속 전류원이든 상관없어. 전류원이면 개방시킬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자 여기 전류원 있고 이 전류원 있던 위치를 얘 개방시키고 얘 개방시켜서 얘와 같이 만든 거지. 준아야. 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 전류원 있고 여기 종속 전류원 있어서 이 두 위치를 개방시켜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개방되어 있고 여기 개방되어 있는 거죠. 이해돼? 음. 그러니까 슈퍼 노드에서는 전화번을 마치 단락된 것처럼 처리를 해서 하나의 노드를 보는 거고, 슈퍼 메쉬에서는 전류원을 마치 개방된 것처럼 처리해서 그냥 메쉬들을, 주변 메쉬들과 하나로 합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또 질문? 응. IY 구하는 거? 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한 번만 더 설명해달라고? 오케이, 알겠어. 자, IY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쓰이는 거고, 그게 여기 있는 요 전류값과 같은 거죠. 그러면, 자, I4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요 선상을 흐르는 전류인데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IY라고 하는 건 이 방향으로 흐르잖아. 그럼 서로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같겠죠. 그러면 자, IY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I4가 될 텐데 자, 그러면 I4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건 알겠어, 지훈아?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겠어? 오케이. 또 질문? 그러면은 일단 3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이제 4장 넘어갑시다. 자, 4장은 아까 이제 강의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뭐 법칙들과 규칙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뭘 하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태분행, 노튼, 변환. 그 이라는 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사실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고 앞부분은 조금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이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회로 해석을 위한 정리에 대한 거고 자,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고 자, 요거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돼요. 뭐 아직 3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절반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고민이야. 이거를 도대체 진도가 너무 빠른데 빨리 끝내고 나 뒤에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 좀 일찍 일찍 끝내야 되는 건지. 근데 하여간 봅시다. 내가 혹시나 중간에 휴가 가야 될 날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뭐 진도를 나갈 수 있을 때 좀 나가 놓을게요. 자, 그래도 중간에 질문이 필요하면 뭐 지체 말고 질문을 해요. 알았죠? 자, 회로 해석을 위한 정리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 선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제 시스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회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요. 시스템을 다룰 때는 선형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가정을 하고 볼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회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1학기에 이제 배우게 될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곳에서도 선형 회로를 가정하고 이제 대부분의 뭐 문제를 풀게 돼요. 자, 선형성이 가정되었을 때, 선형성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중첩의 원리라는 것이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중첩 원리를 우리가 쓸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첩의 원리가 뭐냐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15A 전류원이 있고, 여기 뭐 10V 전화번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뭐 R1이라고 한 저항 있고 R2라고 한 저항이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 전류 I1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원래대로 하려면 뭐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의 메쉬 방정식 하나, 여기서의 또 메쉬 방정식 하나, 또 여기서의 메쉬 방정식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메쉬 방정식을 풀어서 써주면 돼요. 요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꼭 이 방법을 우리가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자,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I1이라고 하는 저 출력 전류는 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고 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게 독립적으로 미쳐.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담당한 부분이 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여기다 영향을 미치는 거가 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좀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구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I1을 구하고 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I1의 값을 구해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두 개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했을 때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구하면은 뭐가 편하냐? 자, 우리가 전류원을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압원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원만 남겨두겠다는 거야. 전압원만 남겨두게 되면 얘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얘가 개방이 돼요. 개방회로가 돼.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이것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회로 해석이 좀 쉬워지겠지. 메쉬가 3개인 것보다는 2개 있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메쉬 같은 경우는 10A 하면은 그냥 10A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아지기는 해. 근데 이제 얘를 그렇게 든 거고. 자, 그러면 얘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를 단락시켜요. 우리가 전화번은 없앨 때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없앨 때 개방시켜요. 그러면 단락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지금 이거를 내가 예전에 설명을 안 했었나 모르겠는데 다시 그리자니 까다롭고 다시 그릴게요. 자, 지금 얘와 얘는 병렬 연결이지. 얘도 병렬 연결이야. 그러면 지금 위쪽에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죠. 아래쪽도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어요. 여기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공급되고 있어요. 자, 지금 10A가 위쪽으로 공급되고 있고 거기서 I1, I2, 그다음에 I3가 나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시다. I3가 얼마일까? 혹시 알겠는 사람? 성우, I3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혹시 10A인 거 설명 안 해도 돼? 전화도 알겠어? 어. 내가 예전에 설명했었어? 아니야? 송이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았어. 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건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좀 기억이 확실치가 않은데 길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된 길이야. 패러렐에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자갈밭이고 막 길 되게 험해. 여기는 차가 꽉 막혀 있어. 여긴 고속도로야. 어디로 갈까? 그치? 어. 당연히 고속도로를 가겠지. 굳이 뭐 차 꽉 막혀 있는 데로 가고 싶지 않고 오프로드 달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같은 노드예요. 얘랑 얘는 노드. A에서 B, A 노드에서 B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총 3개가 있는 거야. I1, I2, I3. 근데 I1과 I2는 저항을 포함하고 있고 I3는 저항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전류가 얘네를 안 거치고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10A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전화번 혹은 전류원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화번과 전류원을 예를 들었는데 전화번이 한 3개 있을 때도 1번 전화번, 2번 전화번, 3번 전화번이 있으면 1번 전화번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2개 없앤 다음에 해석을 하고, 2번 전화번 있다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2개 있다라고 해석하고, 나머지 2개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을 나중에 다 합치면 돼요. 그게 중첩의 원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전화번 혹은 전류원을 하나만 놓고 각각 풀었을 때 문제 해석이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우리가 다루는 회로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전원 변환이라고 하는 것. 전화번과 전류원을 우리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전화번과 전류원을 서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게 요거 3개예요. 결국 태분행과 노튼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전원 변환과 연결이 된 것이고, 자, 태분행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잡한 회로더라도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분행 회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회로더라도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경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노튼 회로야. 그리고 그 태분행 회로라고 하는 것과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가 되기 위한 관계식이 있어요. 그것이 전원 변환 법칙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분행 회로라고 하게 되면, 자, 하나의 전화번과 잘못 그렸어.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태분행 회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경렬로 연결된 경우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2개가 같아지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전화번이 전류원으로 바뀔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VH라고 하고 얘를 IN이라고, 그러니까 전화번의 값을 우리가 VTH, 전류원의 값을 IN이라고 했을 때 요 값을 RN, 요 값을 TH라고 하게 되면 얘네 둘이 등가가 되기 위한 관계식이 뭐냐? 자, 일단 RTH와 RN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VTH라고 하는 저 전화번의 값이 RN과 IN의 곱과 같아야 돼요. 요 2개를 만족하면은, 혹은 이제 IN으로 쓰게 되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RTH분의 VTH와 같으면 돼.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회로를 찾아주게 되면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혹은 전류원을 전화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요 전원 변화 법칙이고, 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얘네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요 태분행 노튼 변환을 이용한 문제 풀이에 해당되는 게 7단원에 나올 거고, 자, 8단원에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얘기 나오다가 전력이 왜 나오나 싶은데, 최대 전력이 전송되기 위한 조건이 결국은 요 태분행
정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행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전력을 어떻게 하면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구하는 것을 8장에서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하나 이제 중요한 토픽이고 나머지 이거는 태블행 노트과 관련된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저걸 끝내고 나면 뒷부분에 여기에서는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보도록 할게요. 좀 처음에 접할 땐 꽤 어려울 거야.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질문.